자, 10월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 이제 두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스리랑카, 북한이랑 경기를 하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오는 목요일, 아니구나. 일주일 뒤에 목요일, 그때 8시에 화성에서 스리랑카랑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화요일에 5시 반에 평양 원정을 갑니다. 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 형수가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이적이 아니죠. 옮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원이 형이 또 바짝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슈순이 둘째 출산을 축하하고 형수도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한 10월 말까지는 주원이 형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대표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인앤아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김태환, 김보경, 이정협.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사실 김태환 선수는 김문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 소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보경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좀 빠지게 됐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보경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정협 선수도 빠지게 됐습니다. 김보경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김보경 선수가 KBK 북한 원정을 다녀왔다면 유튜브로서 또 우리가 또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안 되겠죠? 뭐 촬영 못했겠지? 뭐 어쨌든 네. 그래도 갔다 와서 썰은 풀 수 있잖아.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선수가 어쨌든 뭐 지난 리그 라운드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최근에 폼이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소집이 안 되게 됐고요. 남태희, 김문환이 돌아왔고요. 돌아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김문환 선수는 최근에 이제 부상을 당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 남태희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었죠. 오랜 기간 동안 대표팀에 좀 멀어져 있다가 거의 뭐 1년 만에 회복한 다음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EJ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재익 선수가 첫 번째 소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가 주요 인앤아웃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체크를 좀 해봐야죠. 일단 이재익이 첫 소집이 됐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수비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23세 이하 김학범 호에도 소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 A대표팀 소집이 됐죠. 이제 중동을 이적을 했어요. 알라이안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5경기 모두 다 90분 출장을 하고 있고, 한 골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고도 한 장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벤투 사단이 20세 이하 월드컵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포를 쓰는 와중에, 백스리 왼쪽 스토퍼도 그렇고 왼발잡이 수비수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빌드업에 유리한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비교적 왼발잡이들이 대표팀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재익 선수도 왼발이기 때문에 당장 아마 스리랑카전과 북한 경기에 출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김영광과 김민재라는 이 확고한 센터백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재익이 바로 출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재익 선수 이렇게 A대표팀에 소집이 됐고, 벤투 감독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감독들이 한두 번 정도 소집을 해본 다음에 훈련 때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쭉 가거든요. 이재익은 벌써 눈에 들었다. 이거는 뭐 이재익 선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인 대표팀에서 좋은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혹자는 그래요. 이재익 뭐 해외 가자마자 사실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벤투는 K리그보다는 외국에 나가면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익 선수는 외국에 나서 뽑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벤투 사단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수비수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은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역시 지난 이 9월 소집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9월 소집 명단이에요. 지난 이 조지아전 평가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전, 조지아와는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투르크메니스탄에게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당시 경기를 좀 복기를 해보자면, 저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아쉬운 점, 손흥민 본인에게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손흥민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표팀에 오면 이거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클럽팀과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토트넘 하스퍼에 워낙에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의 활약 차이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조금 더 쉽게 가도 되는 장면,
토트넘, 그러니까 우리가 PL 경기를 보면서는 훨씬 더 쉽게 가던 장면도 손흥민이 저기서 조금 더 쉽게 가도 되는데 왜 손흥민이 한번 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흥민의 개인 폼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을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소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진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항상 여기 얘기되는 건 황희찬이에요. 짤츠부르크에서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번 주에 있을 리버풀과 짤츠부르크의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제 우리가 황희찬을 보게 되겠죠. 최근에 황희찬의 폼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곡을 끼는 모습도 있었고 뭐 약간의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전에는 나오지 않았고 조지아전에서는 윙백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백스리 실험하는 건 좋으나 제자리에 그 선수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 있었고 황인범의 폼 이따 얘기하겠지만 황인범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황인범은 확실히 우리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황인범은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선 더블 볼란트에 세워도 될 정도로 많은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에 세워도 될 정도의 공격적인 어떤 이 유리함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2선과 3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자원에서는 흔치 않은 자원이죠. 그런데 황인범 개인 폼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투르크메니스탄전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킥미스가 많았고 패스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그에서 지금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벤쿠버 화이트캡스에서. 그리고 벤투가 또 다시 황인범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장점이 많고 명확하다. 전천후 미드필더다. 이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인범의 폼이 올라온다면 분명히 좋은 선수이고 이따 얘기할 부분에서 황인범이 조금 더 활약할 가능성이 올라가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0월에 이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난달에 지난달에 소집 명단에 대한 후기였다면 이번에 뭐가 좀 달라졌나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 축구 외적인 포인트. 스리랑카 경기는 뭐 별 걱정이 안 됩니다. 알아서 할 것 같고 저는 스리랑카전에는 또다시 백스리를 실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본선 2차 예선 중요한 경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워낙에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한번 밀어보는 백스리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안 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북한 원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 다 떠나서 어려워요. 평양 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죠. 서정원 해설위원이 KBS의 해설위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세오타임. 네. 그 다음에 출국 일정도 미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축구적인 포인트를 한번 봐야죠. 바로, 남태희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벤투가 남태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안컵 때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기술 뛰어나다. 모든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온더볼에서 장점을 가진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태희는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언제나 넘버 10, 그러니까 원톱 밑에 있는 선수로서는 퍼스트 초이스였습니다.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호주, 우즈벡 6경기에서 모두 다 선발 출장을 했고요. 득점도 기록한 바가 있고 풀타임 출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원톱이었을 때 좋다가 투톱이었을 때 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원톱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원톱 밑에 넘버 10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 넘버 10이 어떻게 본다면 공격적인 전술에선 가장 중요한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남태희가 이 우즈벡전을 마지막으로 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벤투 축구는 남태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차이가 컸어요. 남태희가 있었을 때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으나 남태희가 부상 이후로 빠진 다음부터 아시안컵에서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고 결국에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좌절을 하고 말았었죠. 이게 한국에서도 남태희 선수는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이기도 해요. 온더볼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진 선수고 공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고 공격적으로 패스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고 남태희의 개인 폼은 이 소집 때마다 좀 달랐지만 어쨌든 벤투 감독 아래서 남태희는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저는 이 남태희 카드가 오면서 중요한 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황인범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이 황인범이 아까 얘기했지만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적으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중앙 미드필더, 전천후 미드필더의 성향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남태희가 없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도 뭘 해줘야 되는 게 많고
근데 어쨌든 밑에서도 뭘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도 뭘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도저도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황인범의 개인 폼도 있었지만 남태희가 없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같이 가지지 않았나. 그 이야기인즉슨 결국에 또 기성용과 어떤 이 기성용의 부재에도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남태희가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제 폼을 보여줄 수 있다면 중원에서 좀 어중뛴 카드가 되어버렸던 황인범에게 공격적으로는 자유로움을 그리고 수비적인 가담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물론 북한이랑 스리랑카와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황인범을 제 폼으로 보여줄 수 있을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강인이 완벽하게 대표팀에서 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그 역할을 황인범이 해줘야 되고, 이강인보다는 수비적인 밸런스가 황인범이 조금 더 잘 잡혀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남태희와 황인범 여러가지 이강인이 아직까지 발전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가 되겠지만 확실한 이 벤투가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기 전까지는 남태희 황인범이 공존해야 최고의 자신의 어떤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이동경 같은 경우에 다시 뽑힐 수 있을 만한 활약을 보여줬었고, 나상호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또 워낙에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김신욱은 뭐 또 보여줬었잖아. 사실 투르크메니스탄전 좀 지겨운 경기였었는데 수비수와 함께 골키퍼와 함께 골대로 들어가 버리는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신욱은 당연히 뽑히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우리 두 경기에서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주전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컨디션이라는 전제 아래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이 선수가 단한다는 얘기가, 저는 남태희의 선발은 무조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벤투가 선호하는 선수가 남태희고, 벤투의 축구에 남태희는 중요한 카드인 것은 이전 남태희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 6경기에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규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왼쪽에 김진수, 오어, 홍철인데 저는 김진수가 조금 더 위에, 약간 아주 미세하게 위에 있다고 보이고, 이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김영건, 김민재는 뭐 미들맨이죠. 그리고 정우영 카드가 분명히 쓰일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남태희와 황인범이 섰을 때 미드필더의 어떤 조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이재성, 저는 황희찬보다 이재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황희찬은 저는 오른쪽 윙포워드에 안 맞는 선수예요. 황희찬은 투톱에 맞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1-3-1을 섰을 때 투톱에 황의조, 손흥민이 아니라 황의조, 황희찬을 두고, 손흥민은 사실 이선 어디에다 둬도 이제 제 역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축구력으로 봤을 때 황희찬보다 손흥민이 이제 위잖아. 당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어디다 둬도 상관없고, 황희찬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투톱에 써보는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황희찬은 이제 서브라고 봤을 때 저는 요 라인업으로 스리랑카 이 평양 원정 두 경기의 베스트 라인업은 4-2-3-1 이 포메이션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사실 벤투 감독이 이 아시안컵 때 우리가 그 전에 평가전에서 쌓아놨었던 까방권은 많이 까였어요. 왜냐면 아시안컵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자기가 선호하는 선수들, 특히나 남태희 카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은 경기력으로, 사실 지난 경기 때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예선, 2차 예선이라고 해서 그냥 뭐 건너갈 경기는 없습니다. 슈틸리케가 좋다는 게 아니라, 슈틸리케가 2차 예선에서 전승, 무실점 경기를 했을 때도 사실 어려운 경기도 있었거든. 저는 그런 경기가 투르크메니스탄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나간 경기였으면 좋겠다. 스리랑카와 북한전에서는 요 자신이 원하는 라인업으로 좀 화끈한 공격, 그 다음에 설사 득점이 좀 터지지 않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아쉽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요거 이렇게 해보자, 요거 잘했네 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가 대표팀 주간이니까 그때 저희가 후토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